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아니면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고 배워서 그 감정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들이요. 그렇게 숨겨둔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내 목소리가 정말 내 목소리인지 의심스러울 때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을 연 칼 융은 우리 내면에 빛이 있다면 반드시 그림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숨겨온 그 감정들, 그 억눌린 목소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만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칼 융의 깊은 통찰과 함께 우리 내면의 성장을 탐구하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지혜를 나눕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융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가면과 같은 거죠.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착한 딸의 가면, 다정한 엄마의 가면, 능력 있는 직장인의 가면, 이해심 많은 아내의 가면을 말이에요. 이런 가면들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가면과 진짜 얼굴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 특히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내면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들으며 자랐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깊숙이 숨겨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숨겨진 부분을 융근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질투심, 분노, 이기심, 욕망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누르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놀랍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지고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애쓴 한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억눌린 그림자가 무의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독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가 투사되는 현상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만성적인 피로, 이유 없는 공허함 같은 것들로요.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그림자의 목소리인 거죠.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신체화되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성 통증, 소화기 문제, 면역력 저하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억눌린 것을 몸이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개성화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페르소나와 진짜 나를 하나로 통합해가는 여정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비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실제로 이 과정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한 여성은 평생 억눌렀던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는 게 문제였던 거죠. 또 다른 분은 자신 안에 이기적인 면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융은 이 과정에서 능동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무의식과의 대화를 여는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조금씩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특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남편을 내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작 나 자신은 뒤로 미뤄왔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느끼는 공허한 말이에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자녀가 떠나서 생기는 상실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로 우리는 사회적 성취와 외적인 성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즉 전고를 지나 해가 지는 시기는 완전히 다른 과제를 요구한다고 했죠.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반면 여전히 젊음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허함과 우울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은 뭘까? 내가 숨겨온 욕망은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내면 깊숙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를 만났을 때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자책하죠. 하지만 융은 그림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외면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융은 또한 원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원형은 인류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같은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런 다양한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원형에만 갇혀 살아요. 어머니의 역할에만 갇혀서 자신 안에 다른 가능성들을 억압하는 거죠. 진정한 개성화는 이 모든 원형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창조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하고 치유자이기도 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융기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뭔가 보편적인 지혜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영성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면서 갑자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이 있는 거죠. 융은 이것을 인생 후반부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제라고 봤어요. 이제는 의미를 찾을 때라는 무의식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리 상담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위한 길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기라는 개념입니다. 자기는 의식적인 자아를 넘어선 우리 전체 인격의 중심이에요.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죠. 개성화의 여정은 결국 이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는 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의 모든 면을 포함하거든요.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개성화를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림자와 만나고 그것을 통합해서 더 온전한 존재로 돌아오는 여정 말이에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말하지 못했던 슬픔, 표현하지 못한 분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융은 이런 고통도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안내자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나서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합니다. 융은 이것을 밤의 바다 건너기라고 표현했어요. 어둠 속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 속에도 사실 이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의 문화가 그렇죠. 한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깊은 정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한은 억압된 그림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승화시키는 힘이기도 해요. 한국의 전통 예술, 판소리나 민요에 담긴 한은 바로 이런 심리적 통합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때 외부 세계에서도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를 내서 어떤 결심을 했을 때 마침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시기죠. 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외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융에 따르면 개성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되죠.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만나니까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되죠. 대신 내면의 성장과 통합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다워지는 거니까요. 주름은 단순히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온 삶의 지혜가 새겨진 흔적이 됩니다. 융은 특히 중년의 위기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중년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를 훨씬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반면 이 시기를 회피하고 여전히 젊음의 가치관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깊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만날 때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융은 우리 안의 모든 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자기 수용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요. 융의 심리학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과 솔직해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는 것부터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짜 내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 치유의 힘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면의 지혜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여정은 사실 모든 사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억눌렀던 감정들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 자신과 만나보세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 여정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융의 또 다른 깊은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